1934년 이탈리아 피렌체 근방에 위치한 작은 산촌마을 폰티토에서 프랑코 마냐니가 태어납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프랑코는 고지대 경사면에 밀집한 석조가옥과 좁은 골목, 성당 종탑으로 이루어진 풍경을 사랑했는데요.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삶, 풍요롭고 따뜻한 나날은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만 같았죠. 그러나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프랑코의 고향을 군합발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패전에 1943년 이탈리아 정부가 무솔리니를 체포한 후 연합군과 휴전 협정을 맺자 이를 배신으로 간주한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로 진격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황급히 피난을 떠난 프랑코와 가족들이 다시 폰티토에 돌아왔을 때 예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논밭은 불타버렸고 여기저기에 약탈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코 마냐니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와 해외로 이주해야만 했는데요. 이탈리아를 떠난 프랑코는 여러 도시를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게 되었죠. 어느덧 달력은 1960년대 중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먼 타지의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이민자의 전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고향에 대한 기억은 이제 너무나도 흐릿했는데요. 프랑코에게 폰티토란 어렴풋한 그리움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프랑코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격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고열과 선망 속에서 찾아온 환각은 놀랍게도 폰티토의 풍경이었는데요. 기묘할 정도로 선명한 환각은 계단의 개수와 벽돌의 모양까지 뚜렷하게 식별하는 게 가능했죠. 더욱 이상했던 것은 열병이 나은 뒤에도 환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고향의 모습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마치 프랑코가 수십 년 전에 폰티토에 직접 방문한 듯 구체적이면서도 구조화된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그날부터 프랑코 마냐니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참고자료 하나 없이 눈앞에 환각에 의지해 그려낸 옛 고향의 풍경은 사진을 보고 그린 것처럼 아주 정교했습니다. 점차 유명세를 얻게 된 프랑코의 그림들은 그에게 기억의 화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1987년 샌프란시스코의 박물관 익스플로라토리움은 프랑코 마냐니와 협력하여 특별한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죠. 바로 사진작가를 폰티토로 보내 그림 속 풍경을 실제로 촬영한 뒤 사진과 그림을 함께 전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프랑코의 환각을 그려낸 그림과 실제 폰티토의 모습이 기이할 정도의 일치도를 보였던 것이었죠. 프랑코 마냐니가 어린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고향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수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 한들 수십 년 전 살았던 마을의 구조를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된 프랑코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의학계가 팔을 걷어붙였죠. 그렇게 등장한 가설은 그가 열병을 앓았던 당시 축두엽에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하며 일종의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축두엽, 특히 내측 축두엽과 해마는 기억의 형성과 저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축두엽 간질 환자들에게서는 종종 발작과 함께 극도로 생생한 과거 장면의 재경험이 보고되곤 하죠. 프랑코 마냐니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기전으로 장기 기억 시스템에 일종의 오류가 발생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 그 중에서도 폰티토의 풍경에 관한 기억이 극도로 활성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더 나아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학계에 던져놓았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기억은 사실 뇌 어딘가에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놀랍게도 최근 들어 해당 질문에 관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 중이죠. 과잉 기억 증후군. 2020년대 기준으로도 전세계 진단 사례가 1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 희귀 질환은 프랑코 마냐니의 사례와 많은 점들이 맞닿아 있습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은 기억이 떠오르는 일을 통제할 수가 없는데요. 특정한 문장이나 숫자 혹은 날짜 등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상세하게 재생된다고 하죠. 이는 일반적으로 세간에서 일컫는 뛰어난 기억력과는 본질부터 다른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생한 기억들은 오히려 현재를 기억하기 힘들게 만들고 삶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까지 많은데요. 실제로 과잉 기억 증후군을 진단받은 미국의 작가 질 프라이스의 사례가 그중 하나죠.
1981년 1월 10일 토요일 15세 11일에 나는 틴 오토라는 운전학원에서 인생 세 번째로 차량을 운전했다. 어릴 적부터 과잉기억 증후군을 앓던 그녀는 날짜가 제시되기만 하면 특정 날짜의 인생이 완벽하게 떠오릅니다. 생후 18개월 이후의 날짜이기만 한다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데요. 질 프라이스에 따르면 그녀의 시야는 마치 화면이 두 개로 나뉜 것 같다고 하죠. 왼쪽에는 현재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억의 필름이 외부의 자극에 따라 과거를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기억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데요. 단 1초도 빠짐없이 눈앞에서 떠오르는 생생한 기억에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다라고 말하는 질 프라이스는 몇 시간 전까지 인터뷰를 했던 리포터의 옷 색깔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죠.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심층 연구에 나선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숫자나 단어 암기처럼 의도적으로 선택된 정보를 외우는 능력은 대체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이다. 둘째, 개인의 삶과 연결된 특정한 날짜나 사건은 비정상적으로 상세하고 빠르게 기억하며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일수록 더 풍부하게 회상되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말한 과잉기억 증후군의 원리를 설명해낼 수 있는 가설이 20세기 중반에 이미 제시되었던 바 있다는 건데요. 뇌 분야에 있어 여러 굵직한 성과를 남긴 미국의 신경외과의 와일더 펜필드가 1952년 발표한 기억 메커니즘은 측두엽을 자극할 시 유발되는 생생한 기억 회상에 대해 서술하죠. 약 25년 동안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와일더 펜필드는 측두엽에 전극 자극이 가해진 환자들이 낮은 확률로 경험적 환각, 즉 기억을 보게 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주방에서 풍기는 팬케이크 냄새, 창문 밖의 소음, 읽고 있던 책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과거의 특정 장면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보고 듣게 되는 환자들의 사례를 종합한 그는 측두엽이 테이프 레코더나 영화 필름처럼 장기간에 걸쳐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현대의 학자들은 이 레코더 가설에서 더욱 발전한 이론을 창설하기에 이르렀죠. 검색 실패 이론. 해당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기억들은 다양한 뇌 영역에 분산 저장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키워드가 제시되었을 때 분산되었던 기억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재구성된 결과가 회상이라는 것인데요. 검색 실패 이론에서 망각이란 키워드의 부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죠. 뇌의 기억은 저장되어 있으나 기억을 불러오기 위한 키워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이론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망각은 키워드를 잊어버린 경우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파일명을 기억하지 못해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혀끝 현상이 좋은 예시입니다. 혀끝 현상이란 어떤 단어나 장소 혹은 사야 하는 물건 등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게 뭐였지 식으로 좀처럼 떠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때 바로 우리의 신체가 기억 자체를 떠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검색 키워드를 찾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주마등 현상 역시 검색 실패 이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회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 뇌가 모든 키워드를 고속으로 대주해보는 과정에서 무작위 기억들이 생생히 떠오른다는 건데요. 주마등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 이론과 여러 사례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상상 이상으로 방대한 양의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망각은 기억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검색에 실패한 것에 가깝다. 더불어 과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뇌의 각 영역에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잘못 조립된 것과 유사하다는데요. 기억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죠. 한편 끊임없이 가속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뇌의 활동을 읽어 최대 6초 길이의 영상을 초당 8프레임으로 생성하는 기술이 등장하거나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역시 뇌에서 이미지를 읽어낸 후 복원해내는 디코딩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 및 발전시키고 있죠. 초기에는 추상적인 신뢰 수준에 불과했던 해당 기술들은 최근 들어 뇌 속 물체의 종류, 구도, 심지어 질감과 분위기까지 상당 부분 재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미지나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원리 자체만 놓고 보면 미래에 뇌의 활동을 읽어 기억을 출력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데요. 머지않아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개념이 사라질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